뉴스토마토가 또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대국민 담화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 그 구석구석에서 릴레이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연 이틀 국정 성과 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전부 이거 자기가 잘했다는 얘기였잖아. 전부. 그리고 못한 건 전부 다 이전 정부가 못해서 그랬다는 거고. 지금 정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반개혁 세력이래요. 그래서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를 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경 대변인님. 네. 이런 거짓말을 하고 다녀도 되는 겁니까 지금? 뭐 윤석열은 거짓말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그동안 계속 거짓말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그냥 글쎄요. 윤석열을 바라보는 모든 국민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자회견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기자회견을 갑자기 왜 했을까? 본인이 그냥 시정연설을 안 했다는 건 보기 싫은 사람들은 최대한 만나지 않으면서 그렇죠. 지금 이번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왜 19%까지 한국갤럽에서 떨어졌잖아요. 그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은 윤석열이 취임 이후에 가장 잘한 일이 뭐냐면 74%가 1등인데 네. 가장 잘한 일이 없다예요. 없다죠. 없다 모름이에요. 여기 되게 충격을 받았었겠죠. 그리고 가장 잘못한 일이 1위가 김건희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위가 또 뭐냐면 전반적으로 무능하다. 그렇죠. 5위가 또 무능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인이 그냥 정책적인 부분을 대통령이랑 뭔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을 뭔가 어필해보고자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모든 기사에서 이거는 지난번 그 기자회견은 뭐 주제별로 뭐 정치, 외교 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이제 꼬리를 무는 질문을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기사에서는 이번 윤석열 그의 기자회견은 아니다. 계속 그렇게 꼬리 무는 질문할 수 있다라고 기사는 나기는 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실제적으로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예. 그냥 기자당 분위기가 기자 한 사람당 질문 한 번만 할 수 있다. 이런? 다만 진짜 그렇대요. 지금 분위기는. 그런데 다만 그때처럼 그러지 않기 위해서 기자들 간에 언론사 말고요. 기자들 간에 친분이 있으면 그 꼬리에 무는 질문을 다음 기자가 자기가 그러니까 그 순서가 돌아오면은 한번 해보겠다. 기자들 간의 전략을 짜고 있는 거지. 그냥 꼬리에 무는 질문을 계속할 수 있는 분위기는 지금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정말 그렇게 약속대로 해줄까? 그게 걱정인데. 그것도 뭐 선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그러니까 문제죠. 예를 들어서 그 KBS 기자하고 MBC 기자하고 짰놨어. 근데 KBS 기자한테 질문을 했다가 제 질문을 MBC 기자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YTN으로 넘어간다. 그럼 제 질문이 차단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은 또다시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기자회견을 무제한 기자회견을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무제한 기자회견은 기자들이 질문을 거듭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기자들의 질문을 시간이 지났다고 무조건 끊거나 혹은 순서를 정해놓고 이제 짜고 질문을 받거나 이러지 않겠다는 약속인데 네. 지금 보면은 사실상 들어가서 질문할 수 있는 기자들 제한되죠. 그리고 그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나씩만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을 지목해서 질문을 받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나마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처럼 그 대통령실의 대변인이 아니고 대변인 어느 언론사 어느 기자들 다 알잖아요. 네. 그냥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차라리 그냥 윤석열이 직접 그냥 지목하는 것으로 하면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낫죠. 하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그런데 할까요? 지금 그나마 그렇게 규제를 해놓고도 좌불안석이라고 합니다. 지금 윤 기자회견의 기대 반 불안 반. 근데 이 기대 반 불안 반을 이 뉴스원은 어떻게 또 포장을 해주냐면 네. 박절하지 못해서 이런 수준으로 나오면은 큰일 난다고 네. 불안반을 갖고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국민의힘에서는 기자들이 이제 열받아 가지고 네. 정말 아픈 질문을 할 때 경로하지 않을까. 아니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질문을 받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당신 누구야?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약간 반대인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검사 때와 다르게 지금 행보를 쫙 보면은 되게 그러니까 정치를 하고 싶지 않거나 그냥 아예요 대통령직을 하고 싶지 않거나 그냥
약간 기가 빠져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왜 그때 박절하지 못해서라고 얼렁뚱 다 넘어간 것처럼 기 빠진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약간 측은지심을 유발하는 그런 전략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윤석열은 심리 상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 기자들한테 대노할 수 있는 상태가 지금은 아닌 것 저 같아요. 보세요. 이철규 보세요. 윤지지를 하라고 하니요? 이재명 사법처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요. 윤석열은 사실상 한번 이번에 기자회견 한번 보세요. 윤석열은 사실상 예. 완전히 그냥 그 몸 껍질만 있고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왜 그랬는지는 이제 지금은 그 시간이 오래 걸린가 그거는 굳이 얘기는 이제 다음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윤석열을 부추기는 주변인들 친윤이라는 사람들은 더 막 세게 나가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철규 이럴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자, 또다시 민주당에서 명태균 녹취를 추가 공개했습니다. 거기에는 사실 사모님 윤상현한테 전화했지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공개돼 있는 그 녹취록 저희가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PD님 전체 화면으로 우리 김성수 TV에서 제작한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예지력이 있어서 미리 미래를 보는 건데 그래서 내가 윤상인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지. 함성득이 내보고는 미륵보살이라고 하니까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대통령학 만들고 김영삼, 김대중 했때 그런 사람들이 내보고 선생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지금 나왔냐고. 서울 사람들은 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경쟁 상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너를 그냥 부처로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니까.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대가 가갖고 막 난리 치겠지. 자기 친구니까. 그러니까 윤상현이가 가서 또 울고 또 난리 치겠지. 내보고 개새끼라 하더니 이 새끼가 무슨 새끼야 이거.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서 울고. 아니 사모가 윤상현한테 직접 전화해서 압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자 일단 하나하나 보시자고요. 내가 윤상현이 제일 친한 함성득이한테 내가 시켰다. 이게 뭐냐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을 윤석열 대선 경선 캠프에 합류하도록 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왜 그렇게 시킬 수 있었느냐? 함 교수가 자기를 미륵보살이라고 부르니까. 그만큼 나를 믿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총괄 특보단장으로 영입이 됐는데 이건 2022년 이제 4월 하순에 나중에 저녁에 이제 누구 함성득이 가갖고 막 난리칠 거야. 자기 친구니까. 함성득 교수도 뒷북 맞은 거야. 윤석열이 가서 또 울고 불고 난리칠 거야. 내보고 개새끼라고 하더라. 이 새끼가 미친 새끼 아닌가 그러면서. 자기를 갖다가 공심위원장 시켜놨더만 참나 진짜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도 욕은 주지. 그러니까 윤상현이 자기의 말을 안 듣고 있는 부분들을 한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되게 자극적인 네. 뭐 땡 소리 아니 뭐 미륵보살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넘기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 보궐선거 22년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의원이 거기에서 공천을 못 받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김건희한테 전화하는 그런 윤상현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윤상현이 뭐 죽었어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윤상현은 그 자리에 앉힌 것이 내가 앉혔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앉혔어? 캠프에 데리고 온 것도 나다 이런 그렇죠. 얘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선 캠프에 나중에 들어온 것도 나고 그 자리에 앉힐 수 있는 것도 내가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명태균이 거기에 앉히게 했을 수 있을까? 누구를 통해서?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예요. 윤석열 아니면 김건희거든요. 거기에 보세요. 앉힐 수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네. 부부의 측근 함성득 경기대 정치대학원장 그렇죠. 임백혁
이명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의 부탁에서 민주당 대표실로 가서 국무총리 추천권 등 3개안을 극비리에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다. 네. 이 스픽스가 그때 네, 네. 정말 핫하게 보도했던 내용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함성득. 이 함성득이 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아크로비스타 맞아요. 같이 그 주민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윤석열 그렇죠. 후보가 친하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때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윤상현한테 누가 전화했냐? 예. 김건희가 직접 전화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뭐 전화한 게 뭐 어때서 이런 사원이 아니고 이거는요. 완전 일반인인 사람이에요, 그냥. 그런데 여기에 공천에 개입을 해서 공천을 못 받은 김영선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국정농단입니다, 이것도. 그렇죠. 이거를 이제 일반이기 때문에 선거법이 뭐 적용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건 자체가 국정농단입니다. 이게 보세요. 함성득이 어떤 관계인지를 명태균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함성득을 보내면 윤석열이 윤상현하고 원래 사이가 안 좋았죠. 당연히 윤상현은 박근혜 대통령을 누나 부르던 사람 아닙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잡아놓고 윤상현도 그때 수사받으면서 얼마나 정말 수모를 다했겠어요. 그런데 그 윤상현에게 러브콜을 보냈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믿을 만한 함성득을 통해서. 또 이 네. 함성득이 윤석열을 설득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함성득은 자기를 그러면 왜 이렇게 믿었을까? 자기를 미륵보살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얘기하면서 미륵보살. 엄청 좋아하죠. 예, 미륵보살. 미륵보살. 그래서 갑자기 이 미륵보살, 이건 관음보살인데, 야, 명철윤 씨, 이건 관음보살이야, 이 사람아. 관음보살. 이건 미륵보살이 아니야. 관음보살과 미륵보살도 구분을 못해? 저분 영적 대화를 즐기시는 분 아니셨나요? 김건희 씨하고. 그런데 이제 또 뭐, 우리 최한욱 평론가는 이거를 음모론을 또 제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제 호암미술관에서 했던 네. 그 호암미술관에서 했던 그 전시회에 나왔던 작품이라서 이재용이 너무 이 전시회를 마음에 들어서 5번을 왔다 갔기 때문에 이재용과 뭔가 관련돼 있는 그런 둘만의 미략 뭐 이런 것들을 깐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음모론을 얘기를 하던데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신선하게 들었는데 또 아니라고 하세요. 미륵보살과 관음보살을 착각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밝혀진 녹취가 나온 거예요. 이 녹취 하나만 갖고도 확실히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것은 입증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얼토당토 않게 내가 예지력이 있다 이러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내가 예지력이 있다. 근데 진짜 예지력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다 혹해 지금. 예지력이 있었고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민주당 의원 중에 하나가 네. 예지력이 있다니까 직접 가가지고 네. 자기도 컨설팅 해달라 그랬대. 민주당 그랬는데 의원도? 예, 컨설팅비가 1억이었대. 그래서 너무 비싸다 그래갖고 못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여기는 1억이죠. 이거는 노영희 변호사가 증언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민주당의 뭐 그 컨설턴트는 2천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싸긴 싸네. 2천만 원가? 예. 아니 근데 그래도 어디 프로그램에 나가면 5천만 원 달라 그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2배예요. 5천만 원이라고 해도 2배를 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예지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1억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예지력이 뭐냐? 이거예요. 자, 뉴스토마토 단독으로 오늘 어마어마한 게 까진 겁니다. 이거를 왜 보수 언론들이 받지 않는 줄 아세요?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됩니다.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준석이 이 안심번호는 그냥 그때 당시에 그 후보인 사람들한테 누구든 다 제공이 되는 거고 가공이 안 되고 그래서 표본을 오염시킬 수 없다고 단언했죠. 그런데 저기 보세요. 중간에 보면 이준석도 저렇게 성향 분석 문건을 받았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준석 개새끼 아닙니까? 양두구육도 이런 양두구육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 기사를 우리 계속 시청하신 분들은 당연히 많이 다 보셨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잠깐 들어오셨던 지금 이제서야 이렇게 처음 비사를 접하는 분들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충격적인 기사입니다. 여론조사는 이게 이제 오염되지 않는 것으로 경선에 여론조사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경선이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경선 후보들을 여론조사인데 이게 뭐냐면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당원들을 이거를 미리 다 돌린 거죠. 미리 네. 다 돌려가지고 그러면 다 표가 몇 번은 뭐가 나오는지 다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분석한 상태에서 진짜 여론조사한테 보낸 거예요. 정말 진짜 여론조사. 당내에서 경선하는 여론조사한테 그걸 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상한 건데 제가 들은 얘기는 뭐였냐면 이준석이 그때 협력을 했었죠. 네. 그래서 한마디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를 바꾼 거잖아요. 예. 아예 바꾼 거다. 근데 그때 김종인도 뒤에서 빵빵하게 이렇게 잘 받쳐주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4년 중임제로 하면은 그럼 5년을 채우지 못하고 4년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4년 중임제로 하기로 김건희와 다 합의를 했었다. 그래서 우리 준석이 이렇게 김건희 씨도 그때 사이가 그랬었고 그래서 4년 중임제만 하고 다음에는 김종인이 이준석을 8년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었어요. 전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여기서 처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김성수 TV에서? 저는 이거를 처음 얘기했고 네. 이런 얘기는 뒤에서 많이 듣기는 했어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거는 명태균은 윤석열에게 네. 당신은 2년만 하고 그 이후에 개헌을 해서 내각제로 가자라고 그렇죠. 제안을 한 걸로 알려졌다고. 그런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준석과 김종인은 그러니까 김종인은 항상 찾아보세요. 최윤석 대통령이 이준석은 최윤석 대통령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바가 분명히 있어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맞아요. 하고 다녔는데 그런 식으로 뭐 내각제든 뭐든 김건희 씨는 거기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다 줄어드는 거죠. 근데 김종인은 이거 1년이 줄어들고 예, 줄어들고. 그러니까 1년, 여기서 중요한 건 1년이 줄어드느냐, 아니면 뭐, 지금 5년이니까 3년이 줄어드느냐. 이거는 이제 내부적으로 더 복잡한 얘기까지 저는 모르는데, 예.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두 가지 안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들은 것은, 그래서 김건희가 거기에 합의를 했고, 김종인은 이준석을 이제 대통령을 8년짜리를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4년 중임제고 예. 중임이 되니까 8년짜리 만들려고 했던 거고. 예. 근데 지금 완전 틀어진 이유가 당선이 되고 나니까 김건희가 중간에 틀어버린 거예요. 제가 들은 건 그겁니다. 김건희가 틀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예 이준석하고도 이제 그러니까 되자마자 바로 이준석 죽이기에 완전 몰두했잖아요. 그런 게 아, 어딨어? 이건 우리는 진짜- 5년을 다 채울 거야. 저는 그런 내용을 복수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야, 이건 진짜 충격적인 얘기네요.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개헌해가지고 중임제 가자라고 하는 세력들은 그나마 내각제 세력들보다는 좀 정신이 살아있고 또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놈들이 있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 지금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김종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드는 것에도 협조를 했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태균을 애초에 만나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 그 이준석 왜 그 명태균이 닭을 뭐 봉황을 만들었다는 게 이건 이준석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잖아. 너무 명확하게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 굉장히 김종인과 협조를 했다. 그러니까 명태균도 김종인이 무슨 아버지라고 정치적인 아버지라고 했었고, 예. 그리고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그렇게 말빨이 먹힌 거는 그 뒤에 누가 있었어요? 김종인이 있었다는 배경이 아구가 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협력이 됐었죠. 예. 근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당선이 되고 나니까 바로 이준석 죽이기로 되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염된 걸로 돌리는 것은 저는 이준석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같이 일부러 조작하면서 했던 것으로 지금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자, 명태균이 이렇게 대놓고 그 안심번호의 당원을 3차례에 걸쳐서 성향 파악을 합니다. 3차례에 걸쳐서 성향 파악을 하고 다시 그걸 이준석과 여의도 리서치에 전달을 한 이유는 뭐냐? 이준석을 사실상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짓을 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기에는 김종인이라고 하는 뒷배가 있었고 그것을
합의를 해준 게 김건희다. 네, 이미 대통령이셨죠 그때. 이게 만약 사실이라고 하면요, 이거는요, 얘네들 진짜 능지처참을 해야 돼요. 와, 진짜. 그래갖고 칠불새 가지고 매화를 심고 그 생쇼를 했던 거야.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그냥 총선에서 자기 국회의원 되거나 뭐 김영선을 갖다 받아들이거나 이 정도 차원에서 그런 액매기를 하지 않아요. 액막이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재명이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략을 바꿨잖아요. 우리가 네. 선거법으로 100만 원만 나오면 된다. 100만 원만 나면 5년 동안 출마를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재명은 선거법으로 이번에 그 선거법에 15일 날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생방송으로 틀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15일과 25일이 있는데 15일 거를 왜 유난히 생방송을 틀으라고 하는지 그건 재판부의 이 나름대로는 압력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거기서 100만 원만 나오면은 이건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5년 동안 출마를 못 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것만으로도 이재명이 다음에 출마를 못 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주진우라고 하는 자가 이렇게 생중계를 갖다가 압박을 하고 있죠. 근데 주진우만 압박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당의 모 의원도 같이 생중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요? 제가 그 방송 이름까지는 못하신- 아니 다들 퍼져 있는데 공개된 게 아니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발언은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공개된 게 아니군요. 예, 공개돼 있는 거예요. 기자 주진우 아니고요. 예. 검사 주진우. 검사 주진우. 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전 의원 검사. 네. 주진우를 말하는 거고요. 벌써 얘기 다 나오잖아요. 댓글 왜 이렇게 빠르세요, 진짜. 야, 지금 그렇다면은 그리고 지금 갑자기 친문 외곽 조직이었던 어떤 단체가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김동연 의원과 김경수 전 지사가 밀실 회동을 하고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독일에서. 네. 그러니까 자꾸 댓글에 아까부터 누가 독일 갔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빠르십니다. 명태균이 아크로비스타 인근 호텔, 도보로 10분 거리 호텔을 예약을 해서 그렇죠. 잡은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에 직보하기 위해 올라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근데 나올 수밖에 명태균 없는 거죠. 끝까지 아직까지 이제는 잠적해서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안 하고 있는데 예. 근데 계속 그렇잖아요. 윤석열 당선 이후에 만난 적 없다. 그런데 이게 다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검찰 수사를 한번 보되 이런 그 거대하게 크게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그 특검을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큰 그림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이 여러분 뭐 가스라이팅을 위해서 사우팅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죠, 다들? 그런데 그 정도의 그 사람을 갖다 휘어잡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보십시오. 지금 쌀딩크라고 하는 그 회사의 특허를 포기하면서 탈세를 시도했던 정황까지도 이제 경향신문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 대가성 세비 현찰로 고집하면서 실제로는 탈세를 할 수 있게끔 뭐 어떤 법안을 갖다가 바꾸거나 뭐 이런 네. 것들을 뒤에서 조정을 하려고 했던 것도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명태균은 보면은 돈을 막 당시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잡으면은 내가 돈을 다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온다는 것을 미리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똑똑한 사람이 맞는 것 같은데 쌀뜨기가 뭐냐면 명태균이 가지고 있는 특허였었는데 이것이 뭐 본인 권리로 왔다가 나중에는 뺏겼어요. 그런데 세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그 탈세 혐의가 있어 저거를 이제 뺏겼는데 예. 지금 이 사람은 그거죠. 본인이 살 길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을 위한 법안을 지금 해당 기관이 그러니까 기획재정위거든요. 근데 또 김영선 의원이 거기 기획재정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한테 내가 살고자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해달라고 한 겁니다. 예. 네, 이것도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국정농단이죠. 그러다 보니까 창원대에서 후배들이 명태균을 저격하는 이런 대자보를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미륵보살이라고 믿는 인간들은 정치를 때려쳐야죠. 아니 어? 미륵보살 웃기잖아요. 무슨 미륵보살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미륵보살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명태균이 하고 있는 여론 조작을 그냥 방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히려 부추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대통령을 무려 8년이나 진행시키려고 뒤에서 조작질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오늘입니다. 왜 궁예라고 안 했을까요? 미륵보살이라고 했을까요? 궁예라고 하면 재밌었을 나중에 텐데. 잔인하게 죽잖아요. 아, 또 미래가 그러니까요. 예, 미래가 그러니까. 자, 광고 짧게 보고 또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양류 단백질입니다. 부포리 남서방 남채연 원장이 깐깐히 확인하고 배합한 남채연 원장이 산양류 단백질 1000 네덜란드 산양류 단백질과 초유 제가 직접 배합했습니다. 근육, 뼈, 피부, 손발톱, 머리칼 우리 몸의 대부분은 바로 단백질 아 그래서 단백질 꼭 먹어야 된대. 한 통당 무려 17만 5,000mg 함유 모유, 우유보다도 높은 산양류의 단백질 함량 하루 한 스푼 물에 타서 우유나 주스에 타서 간편히 드세요. 남채연 원장이 깐깐히 확인하고 배합한 남채연 원장의 산양류 단백질 1000 딴 거 다 떠나서 이제 나이 들게 되면요, 단백질도 챙겨 먹어야 돼요. 근손실이 오거든요. 특히 이제 50대 후반인데 운동 잘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단백질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 중에서 어떤 게 좋은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외제라고 좋다고 먹었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 한두 번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상한 게 들어가 있다. 안심하고 먹으려면 바로 이런 거. 남재현 원장이 직접 산양류와 초유를 배합해서 만든 산양류 단백질, 무려 23만 mg이 단백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퀴얼리코트 인정받은 산양류 단백질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초유 단백질과 초유 MFGM, 이 MFGM은 두뇌 구성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단백질로 또 치매 예방까지. 네덜란드산 산양류 퀴얼리코트 인증을 받았거든요. 게다가 하루 한 스푼으로 건강하게 단백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제품이에요. 한 숟갈 푹 떠가지고 물이나 우유나 이런 데 타가지고 드시면 되는 거예요. 아침 식사로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만 해도 이걸 갖다 먹고 왔는데, 이거 분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요? 분유인데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어요. 우유랑 같이 타니까 이건 환상적인 아침 식사. 네. 여러분, 이제는 단백질 관리하셔야 됩니다. 특히 모유, 우유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높은 산양류, 폭탄 인한가. 139,600원짜리가 8개월 분인데 59,800원. 59,800원으로 8개월 동안은 단백질 걱정 전혀 안 하셔야 됩니다. 8개월인데요? 예. 와. 한 통에 원래는 이게 한 통에 거의 한 통에 5만 원 수준이잖아요. 한 통에 5만 원 수준인데 이 세 통을 한꺼번에 묶어서 59,800원에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뼈도 근육도 튼튼하고 싶다면, 오래오래 건강하고 싶다면 단백질 솔루션 지금 시작하십시오. 1811-8999 1811-8999 딱 6만 원 투자해가지고 정말 건강하게 근육 챙기면서, 특히 코어 근육들 챙기면서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다른 건 다 빼고 요거만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사인에서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공공기관 인사 보고서를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전체 화면 보여드릴까요? 이 모든 기관에서 사실상 경력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갔다는 거예요. 예? 아니, 강원랜드의 기관장이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국민통합비서관에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이 그 강원랜드라고 하는 리조트의 특성과, 그리고 여기가 카지노잖아요. 카지노라면 카지노에 대한 정말 철저한 자기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사회 감사팀장이 갔어요. 국무조정실.
주식회사 SL이라고 하는 데가 저기에요. SRT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네. 거기에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하고 대통령 경호처 소속에 있었던 사람이 갔어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이거 다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다 분석을 못 해드리는데 끔찍합니다. 끔찍해. 그러니까 지금 딱 보셔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시사인에서 공공기관을 다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0곳에 윤석열 라인 관계자들 이제 172명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전문 분야가 뭔가 맞거나 아니면은 그 해당 기관에 뭐 이력이 있거나 그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저렇게 가는 관리직으로 대부분 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필요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거든요. 단기간 필요는 있는데 최소한 좀 그 전문 인력은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지금 저 기사에도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것이 연합자산관리 이제 유암코라는데 거기에 뭐 상임간사로 연봉 3억 3천만 원 간 사람이 있어요. 완전 윤석열 최측근이죠. 이 사람이요? 보훈사기사. 예, 완전히 최측근인데. 주기환 이 사람. 네, 네. 이 사람이에요. 주기환 이제 감사로 간 사람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천에서 윤석열과- 떨어졌다고 예, 이렇게 맞아요. 윤석열과 20년직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여러 가지가 막 되게 막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력이 전혀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이력인데 검찰 그냥 수사관이잖아요. 이력서 수사관 수사관 윤석열 검사했을 때 수사관을 만나서 네. 20년직인 거죠. 20년직이.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이력인데 이력서 달랑 한 장으로 연봉 3억 3천만 원 받는 곳을 그냥 쉽게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 이력서 한 장도요. 절반이 그 인터넷에서 회사 소개 긁은 겁니다. 김대남은 아예 그 지원서도 없어요. 이래놓고 지가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나 깠습니까? 낙하산이 남발했다고. 너부터가 낙하산이야, 자자. 어떻게 몇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서울중앙지검이 되냐? 윤석열은 그 입으로 뱉은 그 주둥아리라고 표현을 굳이 할게요. 예. 그걸로 좀 칼로도 망하고 그걸로도 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후보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막 문재인 정부를 까면서 뭐라고 했냐면 보훈석 인사 원천적으로 막 차단해야 된다 하면서 되게 강력하게 비판을 하면서 지지를 좀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아예 지금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굳이 숫자로 나누자면 야 전 정부 탓할 거 없다. 뭐라고 할 거 없어. 네가 더 많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아예 다음 정부 때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지 않도록 좀 차단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예. 좀 있다고 봅니다.